네, 168쪽 에너지 띠와 반도체인데 사실 고체들은 기체와 다르게 문제가 뭐냐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기체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딱 아까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1, 2층, 3층 이렇게 딱 되는데 서로 영향을 안 줘서 잘. 근데 고체 같은 경우는 너무 가까워서 서로 전자들이 가닥 부딪혀요. 막 궤도가 겹쳐요. 그래서 에너지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일단 자, 또 Y축은 에너지고요. 원래 1층의 에너지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고체는 여기 있는 애가 이제 1층의 에너지면 옆에 있는 애는 이거랑 살짝 차이가 나요. 이렇게 서로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이러지. 서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 옆에 있는 애는 또 영향 받아요.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다 2층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많이 모이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하나의 띠가 돼요. 그래서 이걸 에너지 띠라고 부릅니다. 근본은 껍질인데 이 껍질이 조금씩 겹쳐져서 띠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띠 이런 거를 그래서 이런 띠를 뭐라 그러냐면 허용된 띠 혹은 띠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와 여기 차이는 띠 간격이라고 합니다. 혹은 띠 틈. 그럼 여기는 전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띠 간격에는 애들이 있을 수 없고 이 띠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원자가 전자 알죠? 가장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그럼 여기에 만약에 원자가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다 하면 얘가 원자가 띠가 됩니다. 원자가 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띠를 원자가 띠 바로 위에 띠를 전도띠라 해요. 그럼 여기 있는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띡 올라가면 이제 전기가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이 맞는지 잘 봐요.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다. 맞는 건데? 네.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도띠로 가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에너지 띠가 만들어진다. 자, 허용된 띠가 그냥 띠고요. 우리가 아는 그 띠를 허용된 띠라 하고 원자가 띠는 가장 맨 위에 띠,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띠 중 제일 맨 위에 띠를 원자가 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를 전도띠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띠 간격 했고요. 네, 그래서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도띠로 전이하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때부터 자유 전자가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이것도 알려줘야겠다. 그러면 이 원자가 띠 안에 전자들이 좀 여러 개 있대요. 그럼 하나의 띠 안에 있는 전자들은 에너지가 다 똑같을까요? 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에너지가 다를 수 있다.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고체 전기전도성 들어갑니다. 전기전도성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얼마나 물질마다 다르죠. 어떤 애들은 전류가 잘 흐르고 어떤 애들은 안 흐르는데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성질을 전기전도성이라 합니다. 얘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애들마다. 자, 그럼 아까 원자가 띠에 전자들이 꽉 차 있었죠. 그럼 얘네가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 위로 전이했다고 치자. 그럼 얘는 자유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빈 공간이 생기죠. 이 빈 공간을 양공이라 불러요. 이쪽에 있다. 양공. 양공. 맞아요. 배웠구나. 플러스를 띄는 가상의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왜 플러스를 띄냐면 이 양공을 전자들이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마이너스를 끌어당기는 플러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체들은 자유전자는 전도띠에 있는 애들, 그리고 떠난 빈자리가 양공이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야겠는데, 이거 왜 소개가 안 돼 여기 밑에 있구나. 네. 그 전기 전도성과 전기 저항은 그 반대의 관계예요. 그렇죠? 저항이 크면 전류가 안 흐르니까 얘가 크면 얘가 작아진다, 이런 관계입니다. 뒤에서 좀 이따 식으로 해볼게요. 자, 그럼 이 고체의 전기 전도성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이 띠 구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도체가 뭐죠? 전류가 잘 흐르는 애들. 그리고 절연체는 잘 안 흐르는 애들. 반도체 중간. 자, 그러면 도체 특징 봐봐요.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겹쳐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얘네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평상시에도 잘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연체는 봐봐요. 띠 간격이 엄청 넓죠. 그러니까 점프하기 힘든 거예요. 웬만한 에너지를 주지 않는 이상 전류가 잘 안 통합니다. 반도체는 적당. 그래서 에너지 좀만 받으면 올라갈 수는 있음. 자, 근데 도체랑 절연체, 반도체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도체는 원자가 띠가 일부만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여기 빈자리가 있어서 옆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절연체, 반도체는 원자가 띠가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얘는 안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인데 도체는 금속들 주로, 절연체는 나머지 애들 비금속, 반도체는 규소, 저마늄 이런 애들입니다. 네. 자, 그럼 전기 전도도 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저항 배울 때 V나 IR 말고 어떤 도선의 저항은 어떤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배운 적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물질마다 비례 상수가 붙는데 이걸 로우라고 쓰고 비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항은 비저항 곱하기, 이게 그 저항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비례상수란 뜻이에요. 비례할 때 비저항이고, L은 길이, 얘는 단면적. 이거 S 대신 A를 쓰기도 합니다. 뭐 똑같아요. 근데 이 비저항은 역수관계인 애가 있어요. 요게 전기 전도도입니다. 그래서 비저항과 전기 전도도는 반비례 관계예요. 그쵸, 이거 시그마인데 시그마 소문자예요. 보통 이렇게 돼 있던데 6 같이. 그래서 이거를 얘로 로 대신에 얘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추천은 여기까지 공식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반비례 관계다를 이용하면 이건 자동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 비저항도 역시 물질의 특성입니다. 식 하나 추가됐다.
자, 이거 은근 중요. 자, 이게 얘네가 비저항이 사실 온도에 따라 좀 바뀌어요. 근데 도체랑 반도체랑 좀 경향이 달라요. 원래 도체는 뜨거워질수록 비저항이 커져서 전기가 잘 안 흐르거든요. 그래서 열 받으면 전기 잘 안 흐르는 애가 얘예요. 근데 반도체는 오히려 뜨거울수록 저항이 작아져요. 신기하죠? 뜨거운 녀석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온도에 따른 얘네 경향은 조금 알아두면 좋습니다. 네. 그럼 물질의 전기 전도도 다 다르다. 이거 학교에서 수행합니다. 자, 연필심 주고 여기다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전류, 전압, 길이, 지름 해서 비정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거 공식 단위로 바꿔야 돼요. 좀 미리볼트 말고. 좋죠. 그 볼트로 바꿨고 길이도 미터로 바꿔야 돼.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미터. 단위 때문에요? 단위 때문에 이게 너무 싫었어요. VIR? 네. 간단해요, 간단해요. 배우가 뭔지 잘 몰라요. 오메 법칙이라고 있어요. VIR. 근데 일단 저항이 그래서 이제 I분의 V거든요. I는 전류, V는 전압. 근데 이게 아까 배운 식으로 따지면 로 S분의 L이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구할 겁니다. 어렵나? 그럼 로에 대해 정리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로에 대해 정리하면 비정 로는 L I 분의 S V. 자, 집어넣자. 로 길이 몇이에요? 아, L. L은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전류 I는 0.15A. 단면적은 단면적 파이 R 제곱. 이거 2로 나누면 아우 파이 10의 마이너스 6 되겠다. 계산이 너무 더티하네. 더티하죠? 그 다음에 볼트는 0.85V. 그럼 계산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얘를 역수 뒤집으면 전기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해보자. 그래서 애들마다 전기 전도도 다르다. 실제로 이렇게 수행했던 애들이 이렇게 줘요. 이거 하고 하라고. 그쵸? 다음 페이지 풀면 되겠다. 네, 이어서 반도체. 이제 반도체 합니다. 반도체는 일단 순수 반도체가 있어요. 고유 반도체. 이거 그려야겠다. 자, 반도체. 반도체는 일단 순수 반도체. 어떤 애들이냐면 시계, 규소, 저마늄 이런 애들이. 얘네 원자과 전자 몇 개짜리죠? 4개. 그쵸? 원자과 전자 4개. 근데 이게 얘는 4개씩 모두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전자가 묶여가지고 공유하면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별로 안 좋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를 씁니다, 사람들이. 이거 좀 좋게 만들자. 사실 반도체를 쓰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반도체는 특징이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저항이 변해요. 도체는 딱 정해져 있고, 그게 저항이
반도체는 아예 절연체도 정해져 있는데 반도체는 특정 조건에 따라서 변하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TV 항상 켜나요? 아니죠. 그땐 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압력을 주거나 뭔가 주면 얘가 전기 전송이 증가해서 끊거나 이래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쓰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뭐 변해서. 자, 그럼 순수 반도체로는 근데 이렇게 쓰려 했는데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냐면 도핑을 합니다. 도핑. 불순물을 섞는다. 이거 도핑한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불순물 반도체가 됩니다. 불순물이 반도체가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처음에 P형 반도체부터 합시다. 자, 얘는 몇 족을 도핑하냐면 13족을 도핑합니다. 13족에 누가 있냐면 풍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풍소, 알루미늄은 많이 봤을 거고 갈륨, 인디움 처음 보죠? 처음 아닌가? 네. 그래서 이걸 도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림을 그려줄게요. 자, 여기는 원래 그냥 순수 반도체가 살던 마을이었어요. 여기가 C 이렇게 규소가 다 있고 얘네들끼리 공유하는 게 이 마을의 약간 관습 같은 거였어요. 우리는 다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 전자를. 그래서 다들 공유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마을에 누가 놀러 오냐면 갈륨이 놀러 왔습니다. 이사 왔어요. 이사 왔는데 이 마을 좀 이상해. 공유하자 자꾸 전자를. 나는 혼자 살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윗집이 찾아왔어요. 여기 공유하는 거 모르셨어요? 공유하재 전자를. 네. 그러면 뭐 저도 있으니까 공유할게요. 하나 했어. 그 소식을 듣고 옆집이 찾아와요. 왼쪽 집에서 이거 공유했다며요. 같이 하자. 네. 공유해. 큰일 났어. 왜냐면 얘네 원자 건전자가 몇 개죠? 3개밖에 없거든. 이미 2개 썼어. 나 아랫집에서 왔어.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공유하재. 네, 해. 일단 해. 자, 이제 끝났어. 다 썼어. 근데 옆집에서 왔어요. 공유하재요. 어떡해. 얘는 공유할 게 없어. 그럼 어떡해. 다시 나가? 못 나가. 이미 다 계약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전자를 빌려와요. 대출을 받습니다. 전자 대출. 공유하려고. 그래서 얘가 양공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이 공유해야 될 애가 옆에서 빌려오면 또 여기가 비어요? 그럼 여기 또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전자의 흐름이 생겼죠.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올라가는 거죠. 오. 그래서 얘는 주인공이 양공입니다. 여기서 양공.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이런 표현을 써요. 양공이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한다. 혹은 전하 나르게라고도 해요. 나르게.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N형을 볼까요? 그럼 P형은 이제 외울 때 누굴 도핑하냐면 4개에서 1개 모자라는 애들 13족을 도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남아야 돼. 하나 모자라야 되니까. 그럼 N형은 어떻게? 얘는 뭔가 남아야겠죠? 15족을 도핑합니다. 15족은 N, P, AS, SB. AS 비소고요. 비소라고 하고 SB는 안티몬이라고 합니다. 안티모니. 티모니가 아니죠. 안티모니.
그리고 아까 이 GA는 갈륨이었고요. I는 인디움이었어요. 안티모니. 안티모니에 꽂혔네요. 알았어.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냥 어떤 말에도 상관없어요. 그냥 똑같은 말이 할게. C 말이야. 자, 공유하고 살고 있었어요. 아, 복사할 걸. 저는 목사일게. 한 땀 한 땀. 정성. 정성이죠. 네. 공유를 다 했습니다. 자, 이 마을에 이제 안티모니가 이사 왔어요. 공유하재요. 그래. 아, 네. 저 전자 많아요. 좀 사라. 전자 공유해. 했어. 왼쪽에 공유해. 밑에 그래 공유해. 다 해. 다 해. 또 옆에 다 해. 요렇게 공유를 하고도 하나 남아요. 부유하죠.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쓸 데가 없으니까 뭐 옆에 빌려줄 수도 있고 자유를 얻어요. 자유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자유전자가 돌아다니니까 전기전도성이 올라간 거죠. 그럼 얘는 메인 역할이 전자가 전화 운반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N형 반도체입니다. 즉 원자가 전자가 5개짜리여야 되는 거죠. 그다음 이걸 이제 그래프 D에다가 조금 접목시키면 아까 안티몬이고요. 여기 이제 2개가 있었어요. 여기 밑에가 원자까지. 얘가 전도띠였으면 자, P형 반도체는 아래쪽에 양공으로 구성된 구름다리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약간 쉼터 생긴 거예요. 그럼 원래 에너지가 이만큼 있는 애, 한 방에 이만큼 갈 수 있는 애들만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 여기 들렸다가 이만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여기를 숑 더 잘 이동할 수 있어서 이 아래쪽 원자가티 쪽에 양공으로 구성된 구름다리가 생긴다. 좋죠. N형은 이 위쪽 전도띠 쪽에 이쪽에 전자로 구성된 구름다리가 생겨요. 그럼 얘가 여기로 올라가면 또 비고 여기 채우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 이게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근데 얘네 따로따로 써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좋긴 좋은데 얘네는 이제 붙여놓으면 응용이 엄청 잘 되는 거죠. 그 붙여놓은 거를 뭐라 한다? 다이오드라고 하는 겁니다. 다이는 2개라는 뜻이고요. 오드는 극이에요. 극이 2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라고도 하는데 PN을 붙여놓은 거다. P형, N형. 너무 크게 그랬나? 자, 다이오드는 그래서 PN을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봐야 되는데 회로를 하나 만들게요. 아 이거 휘는데 이러면 된다. 좀 삐뚤어졌는데? 자 요게 있고
여기 있어요. 무슨 차이 이게? 그게 방향이 달라요. 그쵸? 그게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긴 게 플러스인 거 알죠? 이 플러스랑 P형, 포지티브, 이 P형이랑 직접 만나고 있는 이런 마이너스랑 N형 이렇게 서로 만나고 있는 구조를 순방향 바이어스라 합니다. 바이어스. 근데 오른쪽처럼 마이너스랑 P형이랑 만나고 플러스랑 N형이랑 만나면 이걸 역방향 바이어스라 합니다. 바이러스 아니죠? 순방향의 특징은 이제 보면 전자는 어디서 나와요 원래? 무슨 극? 그렇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이렇게 얘가 출발합니다. 그럼 전자가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와요. 그러면 이 N형에는 누가 있었죠? 주로 자유전자들이 있었죠. 그럼 얘가 좋을까? 그쵸, 같이 마이너스 길인데 밀어내겠죠. 그래서 얘네가 왼쪽으로 갑니다. 이걸 이제 PN 접합면 쪽으로 간다라고 표현해요. 이를 PN 접합면 쪽으로 향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P형에 있던 양공들 있죠? 가상의 양공들은 이쪽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서 만나요. 그러면 얘네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서 여기 또 양공이 또 있겠죠? 그럼 점프해서 전자가 여기로 통과해 버려요. 헐. 그럼 전자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왔죠. 그럼 전류를 흐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면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근데 전류의 방향은 그러면 어느 방향일까? 전류의 방향은 전자가 이렇게였으면 마이너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렇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전류는 PN으로 이렇게 슉 뚫고 지나가요. 자, 역방향 바이어스는 자, 전자들이 왼쪽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여기까지 도착합니다. 근데 P형엔 누가 있죠? P형에는 양공. 양공이 있죠. 양공이 맞아줘요. 양공들이 얘는 반갑다고 왼쪽으로 가버려요. 그럼 이제 가상의 양공을 만들어 볼게요. 가상의 양공은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일로 양공이 오면 여기 있는 전자들은 또 오른쪽으로 가버려요. 서로 등을 집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PN 접합면에서 멀어집니다. 둘 다. 이러면 전자는 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렇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줍니다. 그걸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모릅니다. 그거를 정류작용이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류는 교류예요, 직류예요? 안 배웠나요? 배웠는데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도 배웠을 텐데. 자,
그 막 전자기도 쓰잖아요. 발전소에서 터빈 돌리고 하면 거기서 만드는 전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교류로 합니다. 이렇게 태극기 무늬처럼 생겼어요. 봤을걸? 처음 봤습니다. 공부를 제가 예. 그래서 교류라는 거는 플랫마가 바뀌어. 그러면 한 번은 얘가 이쪽을 플러스로 만들고 조금 있다가 이쪽을 플러스로 만들어요. 그럼 얘가 왼쪽을 플러스로 만들 때는 전류가 통해. 근데 오른쪽을 플러스로 만들면 전류가 안 통해. 즉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멀티탭이나 저런 거 있잖아요. 돼지코. 저거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꼽으면 되고 이렇게 꼽으면 큰일 나요? 아니죠. 전 교류라 그래요. 저기까지는. 어차피 방향이 계속 바뀌면서 와요. 근데 우리가 쓰는 전자기구는 다 직류예요. 그러면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이 어댑터 얘네예요. 여기에 다이오드가 들어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준다. 이게 중요한 바입니다. Kids coming. 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 책 보면 여기 다이오드는 이거부터 봐야겠다.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 그릴 땐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 기호 저기 전기 회로상 기호로는 이렇게 그립니다. 삼각형 이거. 그럼 이 삼각형 쪽이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가 마이너스예요. 전류는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미안해. PN이네. P에서 N으로 흐른다. 그리고 순방향 바이어스는 전류 흐르고 플러스랑 P랑 만나야 돼요. 마이너스랑 N이랑 만나고 역방향은 반대. 그럼 정류작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준다. 교류를 직류로. 자, 그럼 볼게요. 자, 입력. 이쪽에 전류를 한쪽은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로 계속 보내줘요. 그럼 얘는 잘 봐요. 한 플러스일 때는 통과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아예 잘라버려요. 삑. 이렇게 절대값도 아니지. 그냥 컷해버립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준다. 네, 이걸 이용하는 게 LED 발광 다이오드죠. 얘는 잘 봐야 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게 무슨 그림인지 알아요? 이거 아까 그 띠예요. 네. 그 원래 띠가 얘네가 잠깐만 볼게. 여기 전도띠. 여기가 원자카 띠였는데, 근데 여기 아까 구름다리 생겼죠? P형 쪽이 이 아래쪽에 구름다리 생겼고 N형 쪽이 이 위쪽에 구름다리가 생겼어요. 이거를 요렇게 이게 아닌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잘못 연결했어. 미안. 이거다.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전자는 어디 많았죠? 이 위쪽에 많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Y축이 에너지예요. 이 전자들의 에너지가 높고 이 양공들이 밑에 에너지가 낮은데, 발광 다이오드는 이 전자들이 양공을 보러 점프해요. 그럼 에너지가 낮아지죠. 그때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게 빛에너지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광 다이오드의 원리입니다. 그럼 얘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그럼 이 띠 간격을 잘 조절하면 빛의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빛의 삼원색, 빨초파 중에 어떤 애가 에너지가 제일 클까? 왜? 파장이 짧으니까. 빨간색이 파장이 기니까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띠 간격이 어떤 순이냐면 파란색이 제일 크고 초록색이 그 다음이고 빨간색이 되게 작아요.
띠 간격을 잘 조절하면 색깔이 바뀐다. 그래서 이게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근데 정반대 원리가 있어요. 광 다이오드입니다. 얘는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인데 보통 리모컨 이런 거 있죠. 뿅 쏘면 이 빛이 슉 흘러서 전류가 통하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사실 나중에 광전 효과가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다이오드 여기서 쓴다. 그렇다. 끝이다.